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새벽 5시 반, 출장 때문에 대구 위쪽에 외관을 가고 있습니다. 대구 쪽은 출장은 자주 가봤는데요. 거기서 뭐를 먹거나 1박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대구 쪽은 원래 먹거리로 굉장히 유명해서 먹거리 투어를 가시는 분도 많다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걸 해보지 못한 게 좀 서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출장에는 저랑 같이 미팅하시는 분이 일이 끝나면 술 한잔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대구를 가는 김에 기왕이면 들려보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벗어나서 산길을 달리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평소보다 더 두껍게 입고 왔는데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춥네요. 특히 손가락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와, 도시에서 이 산속으로 오니까 무지하게 춥네요. 어우, 얼어 죽겠다. 도시는 새까만 밤에도 그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 어우, 와, 입에 김 난다.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네요. 어우, 추워. 손도 얼고 다리도 얼고. 그러다 한 10시쯤 할것 지나서 같다. 해가 완전히 뜨니까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 너무 춥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필립상이라는 곳을 가장 먼저 들렸습니다. 이곳은 할리 데이비슨이나 클래식 바이크에 어울리는 라이딩 굿즈를 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매장은 건물 2층에 있는데요. 생각보다 매장이 굉장히 넓더군요. 여기 제가 오늘 목표로 하는 장갑들을 팔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장갑을 구입해도 되기는 하는데 겨울용 장갑은 처음 구입하는 거다 보니까 직접 크기를 맞춰보고 구입을 하려고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장갑 위에도 헬멧이나 자켓, 바지, 기타 액세서리들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갑을 구입하고 나왔는데요. 나와 보니까 1층에 라이딩 카페가 있네요. 1.14km라는 재밌는 이름인데요. 이 매장이 있는 골목의 길이가 1.14km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내부는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커피숍을 들린 김에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외관에 있는 분도식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소세지 공장인데요. 소세지가 질이 좋다고 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접수하시는 여성분께서 소세지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구입하고자 하는 소세지의 가격을 지불하고서 1층으로 내려가면 1층 창구에서 소세지를 줍니다. 저는 외관을 간 김에 공장을 들려서 구입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외관의 미군 부대 앞에 있는 나자르 케밥 외관점입니다. 제가 제대로 된 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호기심에 한번 들려봤는데요. 직원분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이시더라고요. 저는 메뉴 중에서 가장 특색 있어 보이는 이시켄다르 케밥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것처럼 고기를 썰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주문한 이시켄다르 케밥입니다. 원래 케밥은 왕한테 진상하는 음식이라는데 뭔가 모르게 깔끔하게 먹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고기와 닭고기가 섞여 있는 것을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입맛에 맞지는 않더군요.
음식을 다 먹고 쟁반을 반납하다가 본 그림인데요. 저기 트레이 밑에 제 방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 쟁반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바로 옆에 한미식당이라는 햄버거 집이 있네요. 백종원의 3대 천왕에도 나왔던 집이라는데 여길 들려볼 걸 그랬습니다. 이제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인데요. 성서공단 쪽에 있는 여관들이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 타임입니다. 첫 번째 들린 곳은 모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뭉터기 집인데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 자체는 육회랑 비슷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었는데요. 가격이 육회에 비해서 많이 비싸더라고요. 두 번째 들린 곳은 동성로에 있는 샌드레이크라는 카페입니다. 이곳은 백종원씨 때문에 유명해진 카이막이라는 것하고 터키식 커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매장에는 2층도 있는데 저희는 커피 만드는 모습을 보려고 1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터키식 커피는 보시는 것처럼 뜨겁게 달궈진 모래를 이용해서 커피를 우려내는 것인데요. 직원분께서 모래를 담고 있는 쟁반에 손을 대고 계셔서 쟁반은 안 뜨거운가 하고 저도 잠깐 손을 대봤는데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직원분께서 연례성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제 저희가 주문한 카이막과 커피가 나왔습니다. 커피의 맛은 일반 커피랑 비슷하고요. 카이막의 맛은 신선하고 달기는 한데 백종원식께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맛있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들린 동성로에 있는 바입니다. 아침에 추워서 그런지 저 밖에 있는 난로가 되게 반갑네요. 오랜만에 도시에 나와서 술을 마셔서 그런지 이런 바에서 간단한 칵테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되게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가 모텔이 있는 성서공단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들린 술집인데요. 스테이라는 이름입니다. 네이버에도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영국식 펍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가지 맥주를 팔고 있었는데요. 맥주마다 각각 다른 디스펜서가 달려있는 게 되게 특이해 보였습니다. 시골에 살면 이렇게 질 좋은 생맥주를 먹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랜만에 맛있게 생맥주를 마셨습니다. 이제 다음날이 돼서 여관을 출발하기 전에 한번 찍어봤는데요. 테이블 위에 혁대하고 장갑 한 짝이 남아 있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 겸 해장을 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린 곳은 반미리코라는 베트남 쌀국수집인데요. 언젠가부터 전통 한국식 해장국이 아니라 베트남 쌀국수로 해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베트남 쌀국수 곱빼기를 주문을 했는데요. 가격이 11,000원으로 좀 비싸기는 하지만 양이나 맛은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역시 우리나라에는 산이 참 많네요. 그리고 오다가 이렇게 단풍이 많이 든 길을 통과했는데요. 사람들이 바이크를 타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동차를 타고 이런 길을 지나갈 때는 뭔가 모니터를 통해서 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바이크를 타고 지나가니까 이런 숲길을 산책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길이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왕복 600km가 넘는 길을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는 준비가 좀 부족해서 허둥지둥 다녀온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대구에 갈 때는 좀 더 조사를 많이 해서 대구의 식도락을 한번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골 사는 아저씨가 대도시인 대구에 가서 한 일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